일이 전부였던 아버지, 이제 그를 찾아오는 건 고요뿐이었다. 새벽 5시, 정호의 작은 단독주택 2층 침실. 어둠 속에서 정호의 눈이 번쩍 뜬다. 천장을 응시한다. 옆자리는 비어 있다. 아내가 쓰던 베개만 가지런히 놓여 있다. 정호는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탁자의 시계를 본다. 새벽 5시 2분. 정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선다. 멀리서 새벽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온다. 정호는 창문을 연다. 어둠이 서서히 밝아오는 동네가 보인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끊기로 했지. 혼잣말이다. 정호는 1층 거실로 내려온다. TV 리모컨을 집었다가 놓는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는다. 그는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본다. 새벽 5시 17분. 거실에는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 정호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든다. 20년 전 정비소 앞에서 찍은 사진. 젊은 정호가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옆에 아내가 팔짱을 끼고 있다. 그땐 매일이 바빴는데 그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시계를 본다. 새벽 5시 21분. 4분밖에 안 지났다. 15년 전 대형 버스 정비소. 새벽 5시 30분. 정호는 작업복을 입고 첫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주변에는 젊은 기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형님, 3번 라인 버스 엔진이 이상해요. 가보자. 정호는 엔진 커버를 열고 귀를 기울인다. 엔진 소리를 듣는다. 손으로 특정 부위를 만진다. 벨트 장력이 약해 교체해. 역시 형님, 소리만 들어도 아시네요. 정호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인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정호는 멍하니 앉아 있다.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본다. 주름진 손, 굳은 살은 여전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 벽시계는 5시 48분을 가리킨다. 정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욕실로 향한다. 정호는 세면대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다. 흰 머리, 깊은 주름, 피곤한 눈. 그는 면도를 시작한다. 천천히, 정확하게. 30년간 매일 아침 했던 동작. 하지만 이제는 이것만이 그의 유일한 루틴이다. 세면을 마치고 나온 정호는 옷장을 연다. 깨끗하게 개켜진 작업복들이 보인다. 그는 작업복을 만졌다가 멈춘다. 대신 평범한 트레이닝복을 꺼낸다. 6시 20분. 정호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인다.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붓고 기다린다. 습관적으로 2개의 그릇을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는다. 정호는 창밖을 본다.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인다.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간다. 정호는 라면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는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정호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 하지만 어떤 채널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 결국 TV를 끈다. 7시 30분. 정호는 집 뒤편 창고로 간다. 문을 열자 먼지가 날린다. 오래된 공구들, 부품들, 그리고 추억들이 가득하다.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공구함을 끌어낸다.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연다. 낡은 스패너들, 오래된 멀티미터, 그리고 한쪽 구석에 구형 블랙박스 수리 도구 세트. 정호는 블랙박스 도구를 집어든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낸다. 요즘 차들은 다 디지털이라 이런 거 쓸 데가 없지. 그는 잠시 도구를 바라보다가 다시 공구함에 넣는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는다. 8시 30분.
정우는 오래된 그랜저를 몰고 매매소로 향한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온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출근길 파이팅? 정우는 라디오를 끈다. 힘차게, 뭘 힘차게, 중얼거린다. 중고차 매매소 도착. 정우 자동차 낡고 색이 바랜 간판. 정우는 차에서 내려 매매소 셔터를 올린다.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사무실은 작고 어수선하다. 책상, 오래된 컴퓨터, 서류 더미. 벽에는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표창장들이 걸려 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켠다. 화면이 켜지는데 한참 걸린다. 그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는 포기하고 신문을 펼친다. 창밖을 본다. 옆 매장 신성 자동차는 벌써 손님으로 북적인다. 젊은 사장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신문을 덮는다.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고속도로. 수진이 운전하고 있다. 조수석에는 반찬 봉지들이 놓여 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린다. 블루투스로 받는다. 여보세요? 수진아, 주말인데 뭐해? 브런치 안 먹어? 나 아버지 뵈러 가.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 효년에 근데 요즘 아버지 어떠셔? 그게 아직도 매매소 하신다고 고집 부리셔. 나이도 있으신데. 수진의 표정이 복잡하다. 걱정과 답답함이 섞여 있다. 수진의 차가 매매소 앞에 선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본다. 옆 매장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매매소 안으로 들어간다. 정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 아빠, 왔냐? 정우의 표정은 반갑지만 무뚝뚝하다. 수지는 반찬 봉지를 내려놓는다. 반찬 만들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고맙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수지는 사무실을 둘러본다. 먼지가 쌓여 있고 서류가 어지럽다. 아빠, 여기 청소는 안 하세요? 바쁘면 하지. 바쁘세요? 손님 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수지는 창밖을 본다. 텅 빈 매매소. 수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다. 정우는 계속 서류를 본다. 아빠, 요즘 매출 어떠세요? 그럭저럭. 그럭저럭이 뭐예요? 차 팔리세요? 내가 왜 그걸 알아야 하나? 수지는 입술을 깨문다. 심호흡을 한다. 아빠, 저 걱정돼서 그래요. 아빠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정우의 손이 멈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본다. 쉬라는 게 뭔데? 그냥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놀고 먹으란 소리냐? 그게 아니라 아빠 평생 일하셨잖아요. 이제 아빠를 위해 사시라고요.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지나? 그게 내 생각이냐? 수지는 당황한다. 의도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아빠,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아빠 걱정돼서. 걱정? 내 걱정은 나한테 부담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제가 부담이에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서류를 본다. 수진은 일어선다. 알겠어요. 제가 나갈게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한다. 정우는 그녀를 보지 않는다. 수지는 문 앞에서 멈춘다. 아빠, 저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정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는다. 수지는 문을 닫고 나간다. 문이 닫힌다. 정우는 서류에서 손을 뗀다. 그는 창밖으로 수진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본다. 그의 표정이 복잡하다. 후회, 답답함, 고독.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연다. 그 안에 수진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있다. 정비소 앞에서 정우가 어린 수진을 들쳐 업고 웃고 있는 사진. 내가 너무한 건가? 그는 사진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는다. 수진은 운전하며 눈물을 닦는다. 신호대기 중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든다.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언니나 또 아빠랑 싸웠어. 무슨 일이야? 쉬시라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수진아, 그 세대는 일이 곧 정체성이야. 우리랑 다르지. 일 안 하면 자기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내버려둬야 해요? 글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버지도 너도. 수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는다. 10년 전, 수지는 대학생이다. 정비소 앞에서 정우를 기다리고 있다. 정우가 작업복을 입고 나온다. 아빠, 오늘 등록금 입금됐어요? 당연하지. 내 공부가 제일 중요한데. 아빠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어요. 정우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둘 다 환하게 웃는다. 수진은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저녁 무렵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진다. 아빠, 제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그녀의 차는 서울로 향한다. 저녁 8시. 정우는 집에 돌아와 있다. 거실 식탁에 수진이 가져온 반찬들이 놓여 있다. 그는 반찬 하나를 집어먹는다. 맛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쓸쓸하다. 정우는 핸드폰을 집어든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그는 TV를 켜고 소파에 눕는다. 정우는 눈을 감는다. 월요일 오전 10시. 정우는 매매소 앞 차량들을 점검하고 있다. 오일을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재고 세차를 한다. 옆 매장 신성 자동차에서는 젊은 사장이 손님과 대화하고 있다. 사장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여준다. 이 차량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정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본다. 그는 자신의 낡은 매매소를 돌아본다. 정우는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는 메모지를 꺼낸다. 거기에는 수진이 예전에 적어준 SNS 사용법이 있다. 인스타그램 앱 다운로드, 계정 만들기, 사진 찍어서 올리기. 정우는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앱스토어를 연다. 하지만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른다. 이게 어디 있는 거야? 그는 10분간 씨름하다가 포기한다. 핸드폰을 던지듯 책상에 놓는다. 됐어, 안 해. 오후 2시. 낡은 소나타가 매매소 앞에 선다. 중년 남성 최만수가 내린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매매소로 들어온다. 정우는 사무실에서 나와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차 좀 볼게요. 정우는 전시된 차량들을 안내한다. 만수는 하나하나 보지만 별로 관심 없어 보인다. 2015년식 아반떼 앞에 선다. 이 차 얼마예요? 850입니다. 주행거리 8만 킬로, 사고 이력 없습니다. 사고 이력 정말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증합니다. 정우는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보여준다. 엔진도 열어 보여준다. 엔진 상태 보세요. 오일도 최근에 교체했고 배터리도 새 겁니다. 관심 있는 듯 차를 꼼꼼히 본다. 시운전 해봐도 돼요? 당연하죠. 정우와 만수가 함께 차를 탄다. 정우가 운전한다. 동네를 한 바퀴 돈다. 엔진 소리 들어보세요. 부드럽죠? 변속도 문제 없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좋네요. 근데 가격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미 최저가입니다. 다른 데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도 800은 어때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좋습니다. 800에 드리죠. 매매소 사무실. 정우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만수는 계약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낸다. 나머지는 차 가져갈 때 드릴게요. 언제 가져가실 건가요? 3일 후에요. 보험 처리하고 올게요. 정우는 영수증을 써준다. 만수는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는다. 그럼 3일 후에 봬요. 네, 조심히 가세요. 만수가 나간다. 정우는 200만 원을 세어본다. 오랜만에 계약이다. 그는 미소를 짓는다. 목요일 오전. 정우는 매매소에서 다른 차를 점검하고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만수다. 네, 사장님. 사장님, 이 차 문제 있어요. 예. 무슨 문제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 나요. 그리고 핸들이 떨려요. 이거 사고 난 차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확인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에요. 속였죠? 정우는 당황한다. 그의 손이 떨린다. 사장님, 진정하시고,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어요. 환불해 주세요. 안 그러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합니다. 만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정우는 멍하니 핸드폰을 든 채 서 있다. 정우는 황급히 그 아반떼로 간다. 시동을 걸고 엔진 소리를 듣는다. 정상이다. 핸들도 확인한다. 떨림이 없다. 그는 보닛을 열고 엔진을 다시 확인한다. 오일, 벨트, 모든 것이 정상이다. 이상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는 만수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하지만 만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밤 11시. 정우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지만 잠들지 못한다. 천장을 응시한다. 만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돈다. 정우는 일어나 거실로 간다. 물을 마신다. 창밖을 본다. 어두운 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금요일 오전 10시. 만수가 매매소를 찾아온다. 이번엔 표정이 더 험악하다. 정우는 그를 맞이한다. 어제 전화드렸는데, 사장님, 이거 환불해 주세요. 제가 정비소 가서 확인했는데 엔진에 문제 있대요. 어느 정비소요? 제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환불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를 못 찾았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사장님이 못 찾으니까 제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전문가라면서 왜 이런 차를 팔아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한다. 옆 매장 사장도 밖으로 나와본다. 정우는 굴욕감을 느낀다. 하지만 참는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거 없어요. 환불 아니면 신고입니다. 만수는 정우를 노려보며 돌아선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 있다. 주변 시선이 따갑다. 바로 그때 한쪽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이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수진이다. 수진은 오늘 아버지께 사과하러 왔다가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숨죽여 지켜본다. 만수가 떠나고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매매소로 들어간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다. 수진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에게 가려다가 멈춘다. 지금 가면 아빠가 더 자존심 상하실 거야. 수진은 시동을 걸고 조용히 떠난다. 정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다. 그는 책상 위에 계약서를 본다. 만수의 서명이 보인다. 그는 서랍을 열어 200만 원을 꺼낸다.
돈을 세어본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는다. 내가 정말 실수한 건가? 그의 얼굴에 깊은 자괴감이 스친다. 수요일 오전 8시. 정우는 매매소 셔터를 막 올리려는 참이다.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매매소 앞에 선다. 2명의 경찰관 내린다. 정우는 긴장한다. 이정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불법 중고차 매매 및 사기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사기? 제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죠. 자세한 얘기는 거기서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옆 매장 사장도 밖으로 나와본다. 정우는 굴욕감에 고개를 숙인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정우는 뒷좌석에 앉아 있다. 경찰차가 출발한다. 그는 창밖을 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본다. 정우는 두 손을 꽉 쥔다. 떨리고 있다. 경찰차가 경찰서에 도착한다. 정우는 경찰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민원인들이 보인다. 정우는 평생 처음 경찰서에 왔다. 정우는 작은 조사실에 앉아 있다. 책상 건너편에 형사가 앉는다. 이정호 씨, 여기 신고 내용입니다. 형사는 서류를 건넨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본다. 신고인 최만수, 혐의 사고 이력 은닉 및 차량 하자 사기. 피해액 800만 원. 정우는 서류를 보며 멍해진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차량 상태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신고인 주장으로는 차량에 사고 이력이 있었는데 숨기고 팔았다는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평생 법 어긴 적 없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차량 관련 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사고 이력 조회 기록이라든지. 내 매매소에 있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진술만 받겠습니다. 서류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형사는 진술서를 작성한다. 정우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저는 30년간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차량 점검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합니다. 그 차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신고인은 왜 이런 신고를 했을까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도 이유를 모른다. 조사가 끝나고 정우는 경찰서 밖으로 나온다. 햇빛이 눈부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둡다. 그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간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는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한다. 정우는 핸들에 이마를 댄다. 깊은 한숨을 쉰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오후 5시. 정우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간다. 신호대기 중 옆차에서 행복한 가족이 보인다. 아빠가 운전하고 아이들이 웃고 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한다. 집 앞에 도착한 정우는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꺼낸다. 수진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춘다. 이 일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하나? 정우는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지 않는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밤 9시. 정우는 다시 매매소로 돌아간다. 서류를 찾기 위해서다. 사무실 불을 켠다. 그는 캐비넷을 열고 서류를 뒤진다. 차량 이력서, 점검 기록, 계약서. 하나하나 확인한다. 손이 떨린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진다. 정우는 주저앉아 서류를 줍는다. 서류 사이에서 아내 사진 한 장이 떨어진다. 정우는 사진을 집어든다. 20년 전 정비소 앞에서 찍은 사진. 정우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아내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
뒷면에 아내의 글씨가 보인다. 2005년 6월 15일. 당신이 정비한 차가 100대를 넘긴 날. 내 남편이 제일 자랑스러웠던 날. 정우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 이 모양이야.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서류들이 흩어져 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법도 어기지 않았다. 기술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창밖으로 옆 매장의 불빛이 보인다. 여전히 환하다. 그곳은 손님으로 붐빈다. 하지만 자신의 매매소는 어둡고 텅 비어 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선다. 서류들을 주워 담는다. 아내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미안해. 당신 기대에 못 미쳐서. 밤 11시. 정우는 집에 도착한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는다. 핸드폰이 진동한다. 수진이다. 정우는 화면을 보지만 받지 않는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몇 초 후 문자가 온다. 아빠, 전화 안 받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주말에 또 갈게요. 정우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그는 천장을 응시한다. 목요일 오전 9시. 정우는 매매소에 앉아 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정우는 받는다. 여보세요? 형님, 저 박진수입니다. 정우의 표정이 약간 밝아진다. 박진수, 15년 전 자신에게 정비 기술을 배웠던 제자다. 진수야, 오랜만이구나. 형님 소식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찾아뵙고 싶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인다. 그래, 와라. 매매소로 와. 오전 11시. 깨끗한 제네시스가 매매소 앞에 선다. 박진수가 내린다. 정장 차림이다. 그는 매매소를 둘러보다가 안으로 들어간다. 형님. 정우는 일어서서 진수를 맞이한다. 두 사람은 악수한다. 많이 컸구나. 잘 지내고 있나 보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가르쳐 주신 기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수는 사무실을 둘러본다. 초라하지만 정갈하다. 형님 앉으시죠.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진수는 커피를 건넨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업계 지인한테 들었는데. 신고 당하셨다면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설명한다. 최만수의 등장, 환불 요구, 경찰 신고까지. 진수는 진지하게 듣는다. 혹시 신고인 이름이 최만수 맞습니까? 어떻게 알았나? 형님, 그 사람 블랙 컨슈머로 업계에서 유명합니다. 진수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준다. 중고차 업계 커뮤니티 게시글이다. 제목 최만수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내용 차 사고 일부러 문제 만들어서 환불 요구, 안 되면 신고하는 수법. 이미 5곳 피해봄. 정우는 화면을 보며 눈이 커진다. 그럼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 네, 형님.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곧 불안해진다. 그럼 이걸 경찰에 보여줄 수 있나? 증거로 쓸 수 있나? 그게. 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형님, 이건 온라인 게시글이라 공식 증거로는 약합니다. 그리고 진수는 말을 멈춘다. 그리고 뭐? 저도 회사 입장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증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실망스럽지만 이해한다. 그래, 알겠다. 내 입장도 있으니까.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고맙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진수는 미안한 표정이다. 형님, 혹시 차량 블랙박스는 확인해 보셨어요? 블랙박스? 그 차에는 없었는데. 요즘 중고차는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혹시 고장나서 작동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정우는 무언가 떠오른 듯 눈빛이 변한다. 그럼 블랙박스를 수리하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냐? 가능하긴 한데 요즘 블랙박스는 디지털이라 전문가가 아니면 힘듭니다. 정우는 생각에 잠긴다.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이요? 예전에 구형 블랙박스 수리 많이 했었어. 물론 요즘 거랑은 다르겠지만. 진수는 놀란 표정이다. 형님,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거기 증거가 있을지도.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진수는 일어서며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형님은 제일 훌륭한 기술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다 형님 덕분이에요. 고맙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한다. 진수가 나간다. 정우는 창밖으로 진수의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본다. 15년 전 정비소. 젊은 박진수가 정우 옆에서 엔진을 배우고 있다. 형님, 이 소리가 정상인가요? 귀 기울여봐. 이게 정상 소리야. 조금이라도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지. 진수는 집중해서 듣는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소리로, 진동으로 다 말해준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지. 젊은 진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정우는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다. 그때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는 창고로 향한다. 결심한 표정이다. 정우는 창고에서 오래된 공구함을 꺼낸다. 뚜껑을 열고 블랙박스 수리 도구 세트를 꺼낸다.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확인한다. 납땜 인두, 멀티미터, 작은 드라이버들. 오래됐지만 아직 쓸 수 있어. 밤 10시. 정우는 매매소에서 혼자 작업 준비를 한다. 책상 위에 블랙박스 수리 도구를 펼쳐놓는다. 그는 만수가 가져갔다가 고장났다며 버렸던 블랙박스를 가져온 상태다. 블랙박스를 책상 위에 놓는다. 작고 낡은 장치다. 자, 내가 진실을 알고 있겠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정우는 책상 위에 아내 사진을 본다. 당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공구를 집어든다. 정우는 조명을 켜고 블랙박스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외부 케이스 분해. 작은 드라이버로 나사를 하나하나 푼다. 정우의 손은 떨리지 않는다. 30년 경력이 몸에 배어 있다. 케이스를 열자 복잡한 회로가 드러난다. 정우는 돋보기를 쓰고 회로를 관찰한다. 멀티미터로 전류를 측정한다. 여기 단락이 있어. 중얼거린다. 정우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는다. 회로도를 그린다. 새벽 4시. 정우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는다. 잠시 쉬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는다. 책상 위에는 커피 잔이 여러 개 놓여 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작업을 계속한다. 금요일 오전. 정우는 전자상가를 찾아간다. 작은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이 칩이 필요한데요. 정우는 메모지를 보여준다.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웃한다. 이거 구형인데요? 요즘은 안 쓰는 부품인데. 그래도 혹시 있으면 찾아볼게요. 주인은 창고를 뒤진다. 몇 분 후
먼지 쌓인 부품을 꺼낸다.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매매소에서 작업한다. 이번엔 납땜 작업이다. 납땜 인두로 기존 칩을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정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다. 새 칩 장착. 돋보기를 끼고 아주 작은 칩을 회로에 연결한다. 땀이 이마에 맺힌다. 가는 인두로 정교하게 납땜한다. 연기가 올라온다. 정호는 작업 중간중간 손을 뻗어 안에 사진을 본다. 힘을 얻는 것 같다. 토요일 오전 8시. 정호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햇빛이 창으로 들어온다. 정호는 눈을 뜬다. 몸이 뻐근하다. 그는 일어나 세면장으로 간다. 거울을 본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다. 수염이 자라있다. 조금만 더. 오후 2시. 정호는 다시 블랙박스 앞에 앉아 있다. 거의 완성 단계다. 핸드폰이 울린다. 수진이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는다. 여보세요? 아빠, 저예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오늘은 좀 바빠서. 아빠, 요즘 제 전화 피하시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아니다. 괜찮아. 다음에 보자. 아빠, 미안하다. 끊을게. 정호는 전화를 끊는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본다. 토요일 밤 10시. 정호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블랙박스를 다시 조립한다.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들어간다. 케이스를 닫는다. 나사를 조인다. 그는 블랙박스를 노트북에 연결한다. USB 케이블을 꽂는다. 일요일 저녁 7시. 정호는 집에 있다.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볍다. 샤워를 하고 나온다. 핸드폰이 울린다. 수진이다. 정호는 이번엔 바로 받는다. 여보세요, 딸. 아빠, 전화 받으시네요. 요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인다. 말해야 할까? 있었어. 좀 힘든 일이. 뭔데요? 아빠, 저한테 말씀 안 하시려고 했어요?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빠, 저는 아빠 딸이에요.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호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미안하다. 지금 뭐 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벌써 늦었는데. 상관없어요. 1시간 안에 갈게요. 수지는 전화를 끊는다. 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는다. 저녁 8시 30분. 초인종이 울린다. 정호는 문을 연다. 수진이 서 있다. 손에 치킨과 맥주를 들고 있다. 아빠, 왔구나. 수진은 안으로 들어와 치킨을 식탁에 놓는다. 아빠,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정호는 앉아서 지난 일들을 설명한다. 최만수, 경찰 신고, 블랙박스 복구까지. 수지는 진지하게 듣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빠, 저 사실 그날 봤어요. 뭘? 그 사람이 아빠한테 소리 지르는 거. 제가 우연히 매매소에 갔다가 봤어요. 정호는 놀란다. 아빠가 고개 숙이고 계시는 거 봤을 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수지는 울기 시작한다. 아빠, 미안해요. 저는 아빠가 뭘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쉬라는 게 아빠한테는 모욕이었구나. 정호는 수진의 손을 잡는다. 아니야. 넌 날 걱정한 거잖아. 내 마음은 알아. 하지만 저는 아빠의 자존심이 뭔지 생각 안 했어요. 수진아, 나도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퉁명스럽게 대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처음으로 진짜 소통이 이루어진다. 분위기가 풀린다.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대화한다. 아빠,
그 블랙박스 어떻게 고치신 거예요? 전문가도 못 고친다면서요? 나도 전문가야. 30년 했으니까. 대단하세요, 정말. 정우는 수줍게 웃는다. 아빠, 사실 제가 제안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우리 회사에서 시니어 장인 다큐 시리즈 만든대요. 젊은 사람들한테 시니어 세대의 기술과 경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우는 관심 있는 표정이다. 아빠 같은 분들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연하실래요? 나를? 왜? 아빠는 특별하니까요. 나도 이제야 알았어요. 정우는 당황한다. 하지만 나는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아빠가 하시는 일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멋있거든요. 정우는 생각한다.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수요일 오전, 정우는 매매소에서 차를 점검하고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진수다. 진수야. 형님, 제가 아는 기술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특강? 네. 젊은 학생들한테 자동차 정비 기술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정우는 놀란다. 내가 요즘 애들이 날 필요로 하나? 필요합니다, 형님. 형님 같은 분이 없으면 기술이 끊겨요. 젊은 애들은 이론만 배우고 실전 경험이 없거든요. 정우는 가슴이 뛴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언제? 다음 주 토요일이요. 2시간 정도면 됩니다. 해보지 뭐. 감사합니다, 형님.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서 수진에게 전화한다. 딸아. 네, 아빠. 그 방송 하기로 했어. 정말요? 아빠, 대신 조건이 있어.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나 카메라 앞에서 긴장돼. 걱정 마세요. 아빠 편하게 하시면 돼요. 감독님한테 연락드릴게요. 고맙다, 딸. 아빠 사랑해요. 정우는 잠시 멈칫한다. 그 말을 얼마나 오래 듣지 못했던가. 나도. 목요일. 정우는 매매소에서 특강 자료를 준비한다. 오래된 공구들을 정리하고 설명할 내용을 메모한다. 그는 거울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30년간 자동차 정비사로. 어색하다. 정우는 웃는다. 에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 토요일 오후 2시, 정우는 기술학교에 도착한다. 진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형님, 오셨습니까? 왔다. 두 사람은 강의실로 향한다. 교실에는 20대 학생 20명 정도가 앉아 있다. 학생들은 정우를 본다. 정우는 긴장한다. 정우는 교단에 선다. 깊은 숨을 들이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우입니다. 30년간 버스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한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계와 대화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든다. 기계와 대화요? 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소리로, 진동으로, 냄새로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진짜 정비사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우는 학생들을 실습장으로 데려간다. 오래된 차량이 있다. 이 차 엔진 소리를 들어보세요. 정우가 시동을 건다. 엔진 소리가 난다. 뭔가 이상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귀를 더 기울여 보세요. 여기. 정우는 학생의 손을 잡고 엔진 특정 부위에 댄다. 느껴지죠? 이 미세한 진동. 이게 벨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학생은 눈이 커진다. 느껴져요. 이게 경험입니다.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거죠. 2시간이 지난다. 특강이 끝난다.
학생들이 박수를 친다. 한 학생이 다가온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아니야.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정우는 가슴이 뭉클하다. 특강이 끝나고 정우와 진수는 밖으로 나온다. 석양이 아름답다. 형님, 어떠셨어요? 좋았어. 애들이 진지하게 들어줘서. 형님은 선생님이세요. 평생 그래 오셨잖아요. 정우는 진수를 본다. 진수야, 고맙다.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줘서. 아닙니다, 형님. 기회는 형님이 만드신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한다. 금요일 저녁. 정우는 집에서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한다. 깨끗한 작업복을 꺼낸다. 수진이 전화한다. 아빠, 내일 긴장 많이 되시죠? 조금. 아빠, 평소대로만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가 제일 멋있으니까. 알겠다. 토요일 오전 8시. 정우는 매매소에 도착한다. 촬영 스태프들이 이미 와 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젊은 PD 여성이 다가온다. 이정우 선생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하시는 일만 보여주시면 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스태프들이 사무실에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한다. 정우는 의자에 앉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가온다. 선생님, 얼굴에 기름기 좀 제거할게요. 아, 네. 분을 바르는 것이 어색하다. 정우는 불편해한다. 카메라가 돌아간다. PD가 질문한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정우입니다. 67세이고 30년간 버스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정비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정우는 생각한다. 있죠. 제가 처음 혼자 버스 엔진을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을 때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하고.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우의 눈이 촉촉해진다. 인터뷰가 끝나고 PD가 말한다. 선생님, 밖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나가보시겠어요? 정우는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멈춘다. 주차장에 낡은 시내버스가 서 있다. 20년 전 정우가 담당했던 그 버스다. 이건 선생님이 20년 전에 정비하셨다는 버스예요. 지금도 운행 중이래요. 정우는 버스에 천천히 다가간다. 손으로 차체를 쓰다듬는다. 이 녀석? 아직도 달리고 있었구나. 정우는 버스 안으로 들어간다. 운전석에 앉는다. 추억이 밀려온다. 그는 운전대를 잡는다. 눈을 감는다. 20년 전 젊은 정우가 이 버스를 정비하는 모습. 아내가 정비소에 도시락을 가져온다.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정우가 웃는다. 괜찮아요. 정우는 버스에서 내려 엔진 쪽으로 간다. 카메라가 따라간다. 보닛을 연다. 엔진이 보인다. 정우는 공구를 꺼낸다. 이 버스는 20년 됐지만 아직도 튼튼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기계는 오래 갑니다. 그는 엔진을 점검한다. 오일, 벨트, 냉각수 하나하나 확인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관리하면 늙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선생님, 같은 시니어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우는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기계든 사람이든 고칠 수 있을 땐 고쳐야 합니다. 늙었다고 퇴직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포기만 안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는다. 확신에 차 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구를 들었고 여기 있습니다. 촬영이 끝난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친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건가요? 완벽하셨어요. 정호는 수줍게 웃는다. 스태프들이 정리하는 동안 정호는 한쪽에 앉아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이정호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김철수입니다. 3년 전에 같이 일했었죠. 정호는 기억해낸다. 정비소 동료였다. 아, 철수. 오랜만이야. 선생님, 방송 소식 들었습니다. 저, 지금 젊은 애들 가르치는 학원 하는데요. 한번 오셔서 특강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는 놀란다. 나를, 또, 선생님 같은 분이 없으면 기술이 끊겨요. 젊은 애들한테 진짜 기술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호는 가슴이 뛴다. 생각해 볼게.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는다. 정호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다. 해가 진다. 스태프들이 떠난다. 정호는 혼자 매매소 앞에 선다. 낡은 간판을 올려다본다. 정호 자동차. 그는 핸드폰을 꺼낸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낸다. 딸아, SNS 하는 거 좀 가르쳐 줄래? 아빠도 배워볼까 한다. 몇 초 후 수진의 답장이 온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우리 같이 해요, 아빠. 정호는 핸드폰을 보며 웃는다. 처음으로 환하게. 밤 8시. 정호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간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정호는 이번엔 끄지 않는다. 집에 도착한다. 불을 켠다. 거실 식탁에 앉는다. 아내 사진을 집어든다. 당신, 맞죠? 나 아직 할 수 있어요. 그는 사진에 입을 맞춘다.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는다. 3개월 후 월요일 오전 9시. 매매소 앞. 간판이 새 것으로 바뀌었다. 정호 자동차 30년 경력 정비사의 실내 매매. 정호는 밖에서 차를 점검하고 있다. 예전과 같지만 표정이 다르다. 자신감이 있다. SNS 업데이트. 정호는 사무실로 들어와 스마트폰을 꺼낸다. 인스타그램 앱을 연다. 그는 차량 사진을 찍어 올린다. 2015년식 아반떼 입고 깨끗합니다. 제가 직접 점검했습니다. 몇 분 안에 좋아요가 달리기 시작한다. 댓글도 달린다. 여기 사장님 정말 꼼꼼하세요. 다큐 봤어요. 응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요. 정호는 댓글을 보며 웃는다. 차 한 대가 매매소 앞에 선다. 30대 부부가 내린다. 사장님, SNS 보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정호는 그들을 맞이한다.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발, 작동해라.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본다. 로딩 중, 로딩 중. 화면이 깜빡인다. 노트북 화면에 폴더가 나타난다. 영상 파일 발견됨. 정호의 심장이 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인다. 파일을 클릭한다. 영상 재생 시작. 블랙박스 영상. 시간 6월 17일 오후 3시. 만수가 차를 주차장에 세운다. 차에서 내린다. 주변을 둘러본다.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하다.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꺼낸다. 금속 물체다. 차량 옆면으로 간다. 금속 물체로 차량 문짝을 긁는다. 명확하게 의도적인 동작이다. 차량을 다시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 이 정도면 되겠지. 정호는 화면을 멈춘다. 정호는 화면을 응시한다. 손이 떨린다. 분노가 아니라 안도감이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눈물이 흐른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어. 정말. 그는 책상에 이마를 댄다. 3일간의 피로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몇 분간 그렇게 있다가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아내 사진을 본다. 당신, 맞죠? 내가 해냈어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일요일 오전 9시. 정우는 잠을 조금 자고 일어났다. 얼굴은 피곤하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진수에게 전화한다. 진수야, 나 정우야. 형님, 무슨 일이세요? 증거 찾았다. 진수는 놀란다. 정말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블랙박스? 내가 고쳤어. 영상이 있더라. 형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진수야, 이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경찰서 같이 가주면 안 되겠나? 당연하죠.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오전 11시. 정우와 진수는 진수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한다. 정우는 블랙박스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형님, 긴장되시죠? 응, 조금. 형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신 있게 가시면 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오전 11시 30분. 정우와 진수는 조사실에 앉아 있다. 같은 형사가 들어온다. 이정호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다. 형사는 화면을 집중해서 본다. 영상이 끝난다. 형사의 표정이 변한다. 이게 어떻게 복구하신 겁니까? 신고인이 이 블랙박스 고장 났다고 했는데 제가 고쳤습니다. 30년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형사는 다시 영상을 본다. 이정호 씨,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신고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고개를 젓는다.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고인이 명백히 사기를 친 겁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오해만 풀리면 됩니다.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만. 형사는 정우를 보며 존경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알겠습니다. 신고는 취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일어서서 정우에게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어르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정우는 놀라며 손을 저는다. 아닙니다. 당신도 일하는 거니까요. 정우와 진수는 경찰서 밖으로 나온다. 햇빛이 눈부시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파란 하늘이 보인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진수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닙니다. 형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형님의 기술이 형님을 구한 거예요. 정우는 진수의 말에 감동받는다.